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제가 회사 내에서 프로그래머 있는 회사에서 프로그래밍 외의 것으로 정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그건 다 아실 건데 제가 하도 많이 말해서 최근에 들어서 또 뭐 예전에 일했던 사람들과 다시 얘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예전에 일했던 사람 중에 제가 그때는 주니어였는데 제가 굉장히 높게 봤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제가 시니어였는데 저보다도 뛰어난 점들이 있다라고 높게 평가했던 주니어가 있어요. 물론 그 친구는 이제 괜찮은 게임 회사의 CTO가 돼서 뭐 저한테 연락 오는 게 보통 얘랑 일해봤냐, 얘 어떠냐 이런 식의 연락이 오는 건데 그 친구 생각을 하는 순간 예전에 이 친구가 정치 때문에 빡쳤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회사의 약간 뒷담화 같은 이야기 가끔 하면은 제가 그거를 듣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남 뒷담화 까고 좋아하는 그 정도가 되겠지. 어떤 거였냐면은 회사가 한 번은 뭐 이렇게 뭐 프로젝트가 접히거나 모 회사가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면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구조조정을 당했던 그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근데 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조정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원래 작업 중이던 게임팀이 있었고 그 게임은 접히지 않고 딴 게임팀이 접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원래 작업하던 그 게임팀에서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개발자 중에 드물게 자기가 직접 그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유저들하고 소통하면서 유저들도 얘하고 소통하면서 굉장히 관계도 좋고 그리고 이 친구 덕분에 프로그래머입니다. 커뮤니티 매니저가 아니에요. 이 친구 덕분에 그 게임 커뮤니티도 굉장히 자정이 잘 되고 되게 좋았던 애예요. 그리고 뭐 그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당히 있었고 그리고 뭐 주니어기 때문에 봉급도 비싸지 않았고 그런데 그때 구조조정이 되는 상황이 오니까 원래는 거기에 좀 오래 있던 그 고인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회사를 열심히 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래 남아서 회사랑 같이 죽어가고 있던 그런 분들이 신규 프로젝트에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신규 프로젝트가 접히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회사는 보통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조금 문제되는 사람들 쳐내고 데리고 있을 사람들 데리고 있고 원래 다른 팀에서 작업하는 애들을 주로 데려가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고인물들을 어떻게든 회사에 남게 하려고 왜냐면 인원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몇 명 잘라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을 냅두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게임팀의 애들을 자르면서 이 친구도 같이 잘려 나간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이게 또 회사 정치긴 한데 뭐 자기들끼리 10년 동안 열심히 지내온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지키겠다고 의리를 지켜서 그러는 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거 갖고 욕하진 않을게요. 근데 그렇게 지켜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얼마 못 가서 뭐 자기 스스로 다른 회사로 몰래 이적을 하거나 왜냐면 이제 자기도 거의 끝났다는 거 아니까 이 회사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별 의미가 없었던 그런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6개월 뒤쯤이 지나니까 그 구조조정을 했던 사람들 중에 다시 회사에 채용을 해야 될 일들이 생긴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네들이 열심히 구해놨던 자기의 친구들 걔네들이 이제 배신을 때리고 다른 더 좋은 데로 몰래 떠나버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구조조정이 있더라도 한 6개월 정도 있으니까 또 다른 숨통이 트이면서 다시 새로 인력을 충원해야 될 일이 있었죠. 그래서 6개월 만에 이 친구한테 다시 채용을 하자는 연락이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아마 회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채용을 가겠다는 연락이 갔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야 우리 다시 채용할 거니까 와 원래 팀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채용하면 끝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이 친구가 그래픽 프로그래머였는데 회사에서 그래픽 프로그래머 중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 갑자기 얘를 면접을 보자는 거예요. 같이 예전에 일도 해봤고 같이 리드도 해봤고 그래서 실제 같이 일 안 한 기간이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해. 7개월 정도인가 보다.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 그래서 갑자기 면접을 보겠다는데 이 친구로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면접을 봐야 되지? 이미 난 면접을 받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 퍼포먼스 리뷰도 했고 그러면 내 실력 알고 데려다가 채용하면 되는 건데 왜 면접을 보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냥 채용하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굳이 면접을 보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를 왜 면접을 보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난 6개월 동안 그래픽 프로그래밍에서 손을 안 떼고 그 트렌드를 잘 따라왔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그래픽 시니어였는데 이게 무슨 개똥에 밥 말아먹는 소린지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6개월 동안에 세상이 휙휙 바뀌어갖고 뭐 새로운 그래픽 트렌드가 나오는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콘솔이 변해갖고 새로운 게 나온 것도 없고 6개월 동안에 아마 컨퍼런스 한 2개 나왔겠다. 그럼 컨퍼런스 2개 보는데 걸리는 시간 2주밖에 안 걸려요. 아무리 시간 퍼부어도.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리고 그 친구는 이미 그 순간에 다른 좋은 회사에서, 그때는 약간 좀 작은 그래픽 아니 게임 회사 쪽이긴 했는데 거기서 그래도 꽤 괜찮은 자리를 잡아갔어요. 우리 회사에서 주니어 취급하던 애를 그보다 한 2단계 올려갖고 데려갔어요. 거의 인터미디엄 말기 정도로. 그럼 굉장히 많이 승진도 한 거거든. 그러면 이미 실력도 인정받은 거고 우리가 6개월 전에 같이 일해보는데 뭘 이걸 하겠냐라는 건데, 처음에는 저는 그 친구가 회사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 회사에서 좀 더 높은 직종까지 올라가서 좀 잘 타이틀 잡아두면 다른 데 옮기기도 훨씬 더 좋을 거니까 조금 더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긴 하거든요. 그 친구가 있는 회사에서. 그래서 좀 도닥여 보긴 했는데, 제가 뭐 그 친구 부인도 대충 얼굴은 알고 있고 한두 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도 기분이 나빴고 그 부인도 그런 대우 받을 바에는 거기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럼 면접 안 보겠다고 딱 치고 나온 거예요. 면접 안 보겠다는 말을 건네는 순간 그 회사 당황을 했지. 자기는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왜 안 보겠냐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가 내가 왜 너하고 기술 면접을 보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러한 큰 손해를 봤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회사에서 무리하게, 정확히 하면 뭐 리드급 프로그래머가 무리하게 얘를 괜히 면접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뭔가 더 위에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구조조정이 시작됐을 때, 그거 끝났을 때 겨우 리드 자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에 최고 대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리드를 차지를 못했어요. 그래픽팀의 리드를. 그 이유가 그 사람하고 일했었던 많은 프로그래머들, 거의 대부분의 그래픽 프로그래머들이 그 사람을 리드로 두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이 리드가 되면 나는 퇴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제가 알고 있는 그래픽 프로그래머 중에 잘린 애 하나 빼고는 모든 그래픽 프로그래머가 그 사람을 보이콧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약간 사람을,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닌데, 기술력도 뭐 나쁘지 않은데 그 팀에 나쁜 영향이 들어오면은 그 팀을 리드가 알아서 잡고 얘를 좀 뭐 정리하고 일 잘하는 애들 잘할 수 있게 냅둬야 되는데, 얘는 일 못하는 애고 깽판 치는 애들을 자기가 손대기 귀찮으니까 냅두고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애들한테 밀어두고 결과적으로 덤탱이는 다른 애들 쓰게 만드는 그런 리드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그 리드하고 겹치면은 내가 뭔가 독박을 쓰는 것들이 생겨서 그 리드를 싫어하기 시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이 돼서 자기도 이제 자기 뭐 유세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거기는 괜찮은 프로그래머 하나 잃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래머가 한 회사 들어가면은 되게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옮겨 있는 회사도 결과적으로는 되게 충성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디 CTO로 불려가서 거기에 또 되게 충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훌륭한 인재를 회사에서 놓친 게 단순히 이 한 명, 그 한 명의 병맛클이라는 게 되게 웃긴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의 고인물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 자체가 아직도 한 몇 명 남은 것 같아요. 초창기 멤버들 몇 명이 남아있는데 그 친구들이 서로를 열심히 보호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누군가를 자르는 결정을 내릴 때 그 자르는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이 아직도 이 분인 것 같아요. 다행히 그때 이후로 이 회사가 무모하게 일을 벌이진 않아서 그것만큼 왕창 회사의 뭐 3분의 1을 자르는 이런 일은 없는데, 뭐 그래도 그 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저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여전히 그 사람하고 같은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리드로는 절대 안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 얘기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해봤고요.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결정권자의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생각보다 많은 괜찮은 인재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그 결정권자인 사람 명만 가지고도 회사를 아무 문제 없이 돌릴 수 있다. 나머지는 다 부품으로 본다. 라는 회사는 뭐 그래도 상관없죠. 어차피 회사는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면접을 보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다. 그러면은 그냥 관두는 게 제일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굽히고 들어가는 얘기인데 쓸데없이 내가 뭐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6개월 떨어져 있었는데 내 실력이 어디 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쓸데없는 정치니까 그런 데 들어가 봐야 피곤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데 찾아가는 거. 제가 말했던 이 친구처럼 그러는 게 본인의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직장이 없고 취직을 못한다. 그럼 뭐 기어 들어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내 선택권이 있는 좋은 실력을 쌓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대충 훈훈하게 마무리, 포프였습니다.